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 유지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식 기초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기초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나는 캔들 이동평균선 다 안다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만한 부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캔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캔들이 하나의 1분봉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분 동안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봉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캔들 하나당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봉은 한 주 동안 움직인 흔적이겠죠. 그리고 월봉은 캔들 하나당 한 달 동안 움직인 주가의 흔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봉이 있는데요. 연봉은 당연히 1년 동안 이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캔들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요소는 크게 몸통과 꼬리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꼬리가 위에 달려 있으면 윗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 달린 꼬리는 밑꼬리 혹은 아랫꼬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몸통을 통해서는 우리가 시가와 종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고가와 저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를 통해서는 제가 아까 고가와 저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몸통을 통해서는 시가와 종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와 저가, 시가와 종가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용어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시작 가격입니다.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가격입니다. 고가와 저가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저가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고가와 저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양봉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 캔들과 음봉이라고 부르는 이 파란 캔들이 시가와 종가 위치가 각각 반대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양봉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시가는 시작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가는 마지막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가격보다 마지막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이런 빨간 캔들, 양봉이 형성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음봉은 여러분 반대겠죠? 시작한 가격, 시가가 마지막 가격, 종가보다 높을 때, 시작한 가격보다 마지막 가격이 낮을 때에는 음봉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외국 지표나 아니면 외국 종목을 보실 때 초록색 캔들과 빨간 캔들로 이루어진 차트를 간혹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빨간색 캔들이 우리나라의 양봉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외국에서 초록색 캔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양봉, 그리고 빨간 캔들이 우리나라의 음봉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사실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 캔들로 이루어진 차트는 확인을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봉과 음봉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장대 양봉은 말 그대로 몸통의 길이가 긴 양봉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면 부분으로 된 게 몸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몸통이 긴 부분이, 긴 캔들이 장대 양봉입니다. 이 위아래에 사실 이렇게 꼬리가 달려도 상관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몸통의 길이가 긴 음봉을 우리는 장대 음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꼬리가 달려도 장대 음봉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보고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매도세를 압도한 캔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오려면 매도한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훨씬 크면은 가격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를 압도하면 이런 긴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다라는 거고, 시장 혹은 종목에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 시 신뢰도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이 장대 양봉이 발생한 지점에서 거래도 많이 터졌다 라고 하면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대 음봉은 반대겠죠.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매도세로 매수세를 압도한 캔들인데요. 아까는 매도세가 적고 매수세가 강하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훨씬 많을 때 발생을 합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면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시장 또는 종목에 악재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증가 시 신뢰도가 상승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에 크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대 음봉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7월 5일에 발생한 이 장대 양봉, 거래량도 꽤 실렸습니다. 이 다음 날에도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우리는 한국 BNC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장대 음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자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요. 장대 음봉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KT알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양봉은 전일보다 올랐으면 양봉, 그리고 전일보다 내리면 음봉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양봉과 음봉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증시 거래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이 정규 시간, 정규장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에 마감을 한다. 이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실 만한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만한 거래 종류가 더 있죠. 장 전에도 2가지, 그리고 장 후에도 3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동시호가인데요. 장 시작 동시호가와 장 마감 동시호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 시작 동시호가에 시가가 결정이 되고요.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종가가 결정이 됩니다. 동시호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봐도 사실 동시호가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전 동시호가, 그러니까 장 시작 동시호가를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장전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는데 정규장과는 다르게 이 모든 주문에 대해서 한 건도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의 모든 주문을 쌓아서요. 이 주문들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가격을 구합니다. 평균 가격을 구해서 9시에 시가로 결정이 되고 그 시가에 이 주문들을 체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문들을 전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가 10,000원에 결정이 되면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주문만 체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규장에서도 똑같죠. 10,000원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9,000원에 매수를 걸어두면 체결이 안 되고 11,000원에 매도를 걸어도 체결이 안 되듯이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주문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시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에만 체결이 되는데요. 이런 주문을 우리가 동시호가 주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전 동시호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문에 체결이 되지 않고 30분 동안 주문을 모아서 평균가로 시가가 결정이 된 이후에 9시에 그 평균가로 한 번에 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장 마감 동시호가도 마찬가지겠죠? 장 마감 동시호가는 마찬가지로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10분간에 들어온 주문을 모아서 그 주문의 평균 가격을 구합니다. 그 평균 가격이 종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후 3시 반에 한 번에 종가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호가를 통해서 시가와 종가가 결정이 되고 동시호가가 어떤 종류의 거래인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간의 종가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장 전에 시간 외에서 종가로 거래된다. 장 후에 시간 외에서 종가로 거래된다.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전 시간에서 종가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 종가는 어떤 종가일까요? 바로 전일 종가입니다. 그러면 장후 종가 거래는 오늘 종가겠죠? 금일 종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장전 시간의 종가와 장후 시간의 종가 거래는요. 동시호가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체결이 됩니다.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맞으면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고 무조건 종가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상한가 혹은 시간의 하한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의 상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가 바로 이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단일가 거래도 동시호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 다 2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6시에 한 번에 체결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1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됩니다.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해서 총 12번 체결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거래를 모아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체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의 상한가, 시간의 하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는데 이 체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종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오늘 종가가 A라는 종목의 종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상한가는 13,200원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는 1,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의 범위는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규장 시간에도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데요.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다면 오늘 정규장의 상한가는 13,000원 그리고 하한가는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제가 아까 1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실은 13,200원이 시간의 상한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의 상한가는 13,200원이 아닌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종가가 만약에 7,000원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하한가의 범위는 7,000원이 되는 겁니다. 7,000원 아래로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장의 상한가와 하한가 내에서 시간의 단일가는 종가 기준으로 10% 상승 혹은 10% 하한가까지 움직일 수 있고 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거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동시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장시작 동시호가를 통해서 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장 마감 동시호가를 통해서 종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전일 종가와 금일의 시가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A라는 종목에 호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A라는 종목을 사려고 장 전부터 미리 주문을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가가 상승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악재가 발생을 하면 매도 주문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시가가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갭입니다. 여러분들 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어 그대로 뭐 차이, 공간인데 주식에서는 캔들과 캔들 사이의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한 것도 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락을 해서 출발한 캔들과 캔들 사이의 이 빈 공간도 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갭 상승 출발, 갭 하락 출발이라고 할 때도 많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단순하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떠서 시작했다 하면은 갭 상승 출발을 했다. 반대로 하락 출발을 했다. 그러면 갭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 갭을 메꾼다라는 말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갭 상승 출발 이후 이 종목이 하락이 나와서 이 갭이 점점점 좁아지는 걸 갭을 메꾼다. 혹은 하락 출발을 했던 이 종목이 점점점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갭이 좁아지는 것을 갭을 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캔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뭐 평균선이구나 대충 이렇게 이름을 보고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일정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HTS를 딱 켜시고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일봉 차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숫자 5는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숫자 10은 10일 이동평균선, 20일은 20일 이동평균선, 60, 120, 240 모두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은 종가 기준입니다. 주가를 산술평균했다. 산술평균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이동평균선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나뉜다라는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산술평균한 값이구나, 산술평균한 값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평균한 값까지를 우리가 이동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평균이라고 하고 이 이동평균을 이은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기준으로 캔들 5개의 종가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1거래일 전, 2거래일 전, 3거래일 전, 4거래일 전까지 총 5개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이 바로 5일 이동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5일 이동평균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캔들 위에 그 가격대의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5일 이동평균 값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하면 10,000원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럼 어제 5일 이동평균 값을 구해볼게요. 어제는 또 마찬가지로 어제 기준으로 캔들 5개. 어제 캔들과 어제로부터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전까지 이 캔들의 종가의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이 어제의 5일 이동평균 값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캔들 위에 그 가격에 점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은 9,000원이다. 그러면은 이틀 전 거래일에 5일 이동평균 값도 구하고 모든 캔들의 5일 이동평균 값을 구해서 점을 찍은 이후에 이 이동평균 값끼리 연결한 선이 바로 5일 이동평균 값이다. 5일 이동평균 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동평균선은 어떨까요? 10일 이동평균선은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으로 캔들이 총 10개겠죠? 10개의 캔들의 종가 평균을 구합니다. 종가의 평균을 구해서
오늘 캔들 위에 그 가격에 점을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캔들의 10일 이동 평균 값을 구해서 그 캔들 위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이으면 1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 이동 평균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선의 의미는요. 그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다. 종가의 평균을 냈으니 이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하면 5일 동안 이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단가, 10일 이동평균선이다 하면 10일 동안 이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다. 뭐 20일도 마찬가지고 60일, 120일, 240일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평균 단가는 이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심리가 되는 겁니다. 왜 심리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라는 종목을 샀어요.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사자마자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 조정을 받아요. 자, 7,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씩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서 10,000원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10,000원이 오면 매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의 평균 단가라는 것은 평균 단가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10,000원으로 내려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사죠. 13,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10,000원에 조금 더 담아야겠다. 그럼 다시 13,000원 왔을 때 수익이 조금 더 커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담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평균 단가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동평균선은 바로 주가의 추세까지도 나타내 줍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추세까지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50, 20, 60, 120, 241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저게 왜 50, 20, 60, 120을 많이 사용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달력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은 5거래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간 그 종목을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구나. 그럼 2주일은 10거래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은 2주 동안 이 종목을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겠구나. 1개월은 4주로 보고 20거래일로 봅니다. 그리고 3개월, 한 분기죠. 한 분기 동안 이 종목을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60일 이동평균선 가격 근처겠구나. 마찬가지로 6개월은 120거래일, 1년은 240거래일이다 라고 보고 50, 20, 60, 120, 241선을 많이 본다라는 부분 이해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평균을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 이동평균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제가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사실 종류는 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3가지 이동평균선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순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평균값을 내는 거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값을 구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로부터 캔들 5개, 1거래일 전, 2거래일 전, 3거래일 전, 4거래일 전에 가격의 평균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평균값의 각각의 가격이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를 제가 이 비중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이 뒤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중과 지수가 있는데 사실 가중 이동평균선 안에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지수 이동평균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늘 가격, 1거래일 전 가격, 2거래일 전 가격, 3거래일 전 가격, 4거래일 전 가격까지 총 5개의 가격의 평균값을 낸 게 오늘의 이동평균값입니다. 5일 이동평균값. 자, 그런데 이 평균값에 가격이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오늘의 가격은 이 정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 정도의 가격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점점점 멀어질수록 각각의 가격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가장 최근의 가격을 많이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중 이중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최근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요. 가장 먼 거래일의 가격을 가장 적게 반영한다. 대신에 지수 이동평균과 가중 이동평균의 차이점은요. 이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 다른데 반영을 적게 하는 이 비율이 지수 이동평균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가중 이동평균은 기하급수적으로 적게 반영을 해요. 오늘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진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HTS를 딱 켜서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는 단순히 이동평균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동평균선으로 대부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서 지수와 가중 이동평균선을 설정하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한다. 그리고 가장 먼 가격은 반영을 적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가중 이동평균선은요. 최근 가격에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가격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렇다고 그럼 단순 이동평균선이 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릴 때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면 사실 추세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는 좀 최근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수 이동평균선이나 가중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똑같은 5일 이동평균선이지만 단순 지수 가중 이동평균선이 다르다라는 거 차트 설정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설정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고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아까 제가 나타낼 수 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교차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교차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배열과 역배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은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역배열은 반대겠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을 역배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팁도 넣어놨는데요. 먼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아까 정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것을 역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240일 이동평균선보다 당연히 단기이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정배열, 그리고 그 아래로 10, 20, 60, 120, 240일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이 되는 거고요. 반대, 역순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와 있을 거고, 그 아래로 120, 60, 20, 15일 이동평균선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게 역배열이다.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 그리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HTS를 딱 켜서 보실 때에는 좀 확인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 10일 이동평균선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컬러를 무지개색으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빨간색으로 바꾸시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은 주황색, 20일 이동평균선은 노란색, 60일 이동평균선은 초록색, 120 이동평균선 파란색, 그리고 240 이동평균선은 보라색으로 설정을 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무지개 순으로 배열이 되면은 그게 정배열이다. 그럼 그 역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역배열이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팁을 설정해 놓은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 부분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정배열 부분이고요. 파란색 박스 부분은 역배열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박스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에 있던 정배열 부분인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 빨간색 이동평균선, 주황색 이동평균선, 노란색 이동평균선,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아까 제가 빨간색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황색은 10일, 노란색은 20일, 초록색 60일, 파란색 120일, 보라색 24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바로 정배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바로 역배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배열은 제가 아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서부터 빨주, 노초,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까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니 이 배열은 역배열이구나, 하락 추세에 있구나 라는 거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주가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차에는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뭔가 이름부터 골든크로스는 뭔가 좋은 걸 것 같고 데드크로스는 뭔가 좀 어감이 좋지 않죠. 자, 골든크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차를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이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데드크로스는 반대겠죠?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간다.
하향 돌파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는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빨간색은 5일, 주황색은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골든크로스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보통 5일, 10일, 20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골든크로스를 얘기할 때 20일선과 60일선을 봐야 된다. 혹은 5일선과 20일선을 봐야 된다. 60일선과 240일선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게 골든크로스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급등이 나올 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241선인데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깔, 아까 여러분들께 60일선이라고 설명드렸던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황색 1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의 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20 이동평균선인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 마찬가지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 박스 내에서는 골든크로스가 확인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이 나왔고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단기 이동평균선이 초록색과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추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차트를 딱 켜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가 단순 5, 10, 20, 60, 120 이런 순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런 부분 제가 아까 가격은 보통 종가를 많이 하고 이동평균선의 종류도 역시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난 지수 이동평균선을 하겠다 하면 지수로 바꾸시면 되고요. 가중 이동평균선을 보겠다 하면 가중 이동평균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시가로 하셔도 좋고 고가 혹은 저가 아니면은 시가와 종가의 평균 고가와 저가의 평균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일단은 먼저 단순 그리고 종가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5일 이동평균선은 빨간색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일 이동평균선은 주황색 20일 이동평균선은 노란색 60일 이동평균선은 초록색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은 파란색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KT-알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 무지개색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무지개색의 반대 배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역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고 이 부분이 역배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교차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교차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 있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때 이동평균선들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초록색, 파란색 장기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하죠, 위로. 반대로 말을 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아래쪽에 있던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초록색과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수 이동평균선,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과 가중 이동평균선이 똑같은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부분 우리가 추가를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일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20일, 60일, 120일은 다 지우고요.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주황색으로 설정을 해서 좀 두껍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 이동평균선인데요. 가중 이동평균선도 5일 이동평균선, 다 동일한 5일 이동평균선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가중 5일 이동평균선은 파란색으로 좀 두껍게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은 사실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과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가격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 가격과 조금 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을 보셔도 좋고, 지수 이동평균을 보셔도 좋고, 가중 이동평균선을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께 가장 맞는 보조지표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단순도 이용해보시고, 지수도 이용해보시고,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선도 이용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